자, 여러분, 이 작품은 이제 작년 수능 특강에도 있었던 작품이자 작년 평가원에도 출제가 되었던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기 전에 해제를 같이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연작 소설에 있는 단편 하나예요. 현대 도시 문명 속에서 변두리로 밀려나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시민적 근성과 세태를 고발하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작가의 연민과 애정의 시선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 도시 문명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당시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한창이던 시기였어요. 1970년대에서 80년대인 거죠. 변두리는 여러분 이제 이 당시에는 원미동이었어요. 지금은 부천시 원미구가 됐는데 서울로부터 밀려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시민적인 근성과 그 당시의 세태를 고발하고요. 하지만 작가는 그걸 비판한다기보다는 연민과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건의 핵심 인물은 두 사람인데 김 반장은 소시민적 근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인물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는 친구도 외면하는 이기적 존재로 그려져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원미동 시인 몽달 씨인데요. 이 사람은 이러한 김 반장을 미워하지 않고 보듬어주는 사람이에요. 한편 이 작품은 나라는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함으로써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어른들의 부정적 세계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수능 특강에 출제될 때도 이 부분을 좀 보기로 출제를 했었어요. 나라는 서술자가 어린아이인데 이러한 어린아이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겠죠. 되게 어리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나이치고는 되게 잘 아는 것과 역시 어린애라는 장면이 조금 그려져서 나오거든요. 수능 특강에. 근데 그 부분이 평가원에 출제될 때도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평가원에 출제되었던 보기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내고자 하는 방향성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는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게 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비합리적인 정보를 얘기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서술자가 제공한 정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좀 열심히 살펴보게 된다라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문학 개념어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자, 왜인지는 알죠? 그쵸? 자, 일단은 나라는 서술자가 나오니까 당연히 1인칭이에요. 근데 왜 얘가 관찰자냐면 주인공은 누구야? 그쵸? 주인공은 제목에도 있는 원미동 시인이죠. 이 꼴 누구겠어? 작품 다 읽었죠? 몽달 시인 거죠. 여러분,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이 가장 중요하잖아. 따라서 나라는 사람은 주인공은 아니고 주인공인 몽달 씨를 관찰하는 사람으로 나왔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서술자와 시점과 인물의 관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문학 개념어에. 즉,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 1인칭 서술자가 중심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를 독자에게 얼마나 잘 전달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계 파악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1인칭 서술자인 나는요, 어린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많기도 하지만 잘 모를 때도 많거든요. 그 서술자는 몽달씨라는 중심 인물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해주지만 그게 늘 관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거리는 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관찰한 사실이 사실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관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짜 사실과 추측이 구분이 조금 덜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자가 독자한테 자기가 관찰한 바를 열심히 말해주는데요. 그때 독자 입장에서 서술자는 온전히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 어린아이인데다가 관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정보가 얼마나 맞을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서술자가 온전히 신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화살표를 쌤이 반대로 그리면 좀 친구들이 더 이해 잘 될 것 같아요. 그쵸? 독자 입장에서는 서술자가 멀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독자는요, 서술자를 온전히 믿을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돼? 그렇지. 본인이 열심히 인물을 탐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물을 보다 보니까 이 둘의 거리는 가깝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그게 거리를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덜 알고 있으니까 멀고요. 독자는 서술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은 신뢰를 할 수는 있지만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먼 거야. 그러니까 독자는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인물에 대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물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가깝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작품을 이해하고 문제가 출제될 거를 염두에 두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작품을 읽어볼게요. 자, 몽달씨는 나이가 27이라니까 해서 여러분 새로운 인물이 지금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골 원미동 시인이라고 했죠. 제목에도 등장하는 주인공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주인공. 문학 개념으로는 뭐라고 해요? 중심인물이라고 하죠. 그럼 몽달씨는요, 나이가 27이래요. 자, 몽달씨에 대한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쵸? 자, 나보다 20살이나 많대요. 아, 여러분, 나의 나이도 나왔어. 나는 7살이래. 근데 우리는 엄연히 친구래요. 오케이. 둘 사이는 나이에 상관없는 친구 관계.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27짜리 남자친구.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돼. 남자인 친구예요. 그쵸? 남자인 친구 한 명 더 있대요. 그 사람은요, 우리 집 옆에서 형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김반장이라는 사람이 또 이 나라는 서술자의 친구래요. 그러니까 얘는 나이 차이에 상관이 없죠. 자, 이 사람은 또 친구인데요. 그는 원미동 23통 5반의 반장, 즉 여러분 약간 이장님 같은 느낌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보니까요. 지금 김 반장의 성격을 서술자의 입장에서 뭐 해주고 있어? 그렇지. 직접 제시하고 있죠. 자, 이렇게 대놓고 그 사람 성격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직접 제시라고 해요. 자, 문학 개념으로 이걸 텔링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설명해 준다라는 점에서 설명적 제시라고도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요약적 제시라고도 해요. 반대말은 뭔지 알아요? 극적 제시, 장면적 제시, 쇼잉, 간접 제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때요? 어때? 과거형이야. 그치? 과거형. 지금은 좀 아닌 느낌인 거죠?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에 빛이 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다소 충명스러워졌다. 자, 여러분, 지금 대조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과거엔 나랑 정말 친했는데 요즘은 좀 아니라는 거야.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자, 여러분, 이 사람 7살짜리 서술자인데요. 꽤나 빨라요. 그쵸? 즉, 얘는 왜 김반장이 자기한테 요즘에 쌀쌀맞게 구는지 알고 있대요. 이거는 서술자의 어른스러운 측면이죠. 즉, 여러분, 우리 보기에 의하면 꽤나 합리적인 정보, 믿을 만한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새로운 인물 나왔어요. 자, 나의 언니예요. 지난달 서울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이게 이유야, 여러분. 뭐뭐 했기 때문이다. 임 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 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 이모네가 하는 옷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버렸다.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뻤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질이 궁상인 우리 집에서 보기에는 아까운데 그 지질이 궁상이 지겹다고 맨날 꿍하다가 서울로 가버렸대요. 자, 여러분, 그럼 이유가 뭐야? 아, 김 반장은 선옥이 언니를 좋아했죠. 선옥이 언니는 썸탄 중이었어. 따라서 김 반장 입장에서 친동생인 나는 김 반장에겐 처제 느낌이었던 거죠. 좀 웃기죠? 7살짜리 처제야. 그러니까 잘해줬던 거죠. 이제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의 처제니까 이런 느낌? 근데 지금 선옥이 언니가 서울로 떠나버리니까 김 반장 입장에서는 약간 좀 토라진 것도 있고 이제 나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느낀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나의 어른스러운 시각이 드러났죠. 우리 집이 매우 가난하다라는 걸 7살짜리 아이가 알고 있어. 그치? 이런 것도 참 어른스러운 시각이죠. 집으로 가다 말고 문득 현재 슈퍼 쪽을 보라보니 음료수 박스들을 차곡차곡 쟁여놓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몽달 씨가 보였다. 여러분, 지금 중략 이후에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 중략된 이야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이걸 왜 안 알려줄까? 자, 중략된 이야기에서는 몽달 씨가 어느 날 누군가한테 막 두드려 맞아요. 근데 그게 형대 슈퍼 쪽이었던 거야. 즉, 몽달 씨랑 김 반장은 나름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김 반장이 그 상황을 모른 채 한 거예요. 몽달 씨가 막 두드려 맞고 있는 그 장면을 모른 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몽달 씨가 많이 다친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내가 모두 목격한 거예요. 내가 목격을 해서 김 반장에게 실망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 이게 쌤이 작년 수능 특강에 나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수능 특강에 이 중략 이전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작년 수능 특강 범위였어요. 작년이라는 건 이제 23년에 출제됐던 수능 특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중략 이후에 이어지는 부분은 수능 특강에는 출제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쵸? 평가원엔 출제됐고 수능 특강에는 없었던 부분. 한마디로 평가원이 수능 특강 연계 작품을 가져오면서 중간에 이야기 좀 더 넣은 거죠. 자,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있었던 사람이라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해숙했다.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열심히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김반장네 가게에서라고 지금 서술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야. 그쵸? 봐봐. 왜 그것도 저기서 저러고 있냐 이거야. 왜냐면 얼마 전에 몽달 씨가 두드려 맞을 때 김반장이 모른 척 했잖아요. 그쵸? 아무리 눈을 크게 보아도 몽달 씨가 분명했다. 저럴 수가.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에 틀림이 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헷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밤에 김 반장이 돌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을까. 잊었을까? 그날 밤 머리에 어딘가를 세게 다쳐서 김 반장이 자기를 내쫓은 부분만큼은 감쪽같이 지워진 것이 아닐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도 아니었다. 자, 여러분, 나는요, 몽달 씨가 김 반장 일 도와주는 거를 믿을 수가 없어서 저 사람이 기억이 한 군데만 그렇게 사라진 거 아닐까라고 조금은 어리숙한 생각을 하고 있죠. 어리숙하다는 건 약간 어리다라는 거죠. 즉, 이런 건 여러분,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은 정보에, 그쵸? 비합리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거죠. 텔레비전에서 보면 기억상실증인가 뭔가로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연속극이 있었다. 그런 쪽의 상상이라면 나를 따라올 만한 아이가 없는 형편이었다. 내 머릿속은 기기괴괴한 온갖 상상들로 늘 모래주머니처럼 빽빽했으니까. 나는 청소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잣집에 버려진 딸이다라는 식의 유치한 상상은 작년도 못 되어 이미 졸업했다. 요즘 내 상상은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어머니의 사랑, 뭐 그런 쪽에 의젓한 것이었다. 그쵸? 아직 어리죠?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 씨는 부분적인 기억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확인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라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리숙한 시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 어른스러운 시선도 있는데 아직은 애기니까 여러분 7살이잖아. 나는 김반장네 가게 일을 거들어주고 난 뒤 빛의 파라솔 밑에 의자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는 몽달 씨에게로 갔다. 보나마나 주머니 속에 잔뜩 들어있는 종이 조각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여러분 봐봐. 보나마나라는 거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주머니에 종이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가 하나 제시가 된 거죠. 멀쩡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라고, 나는 이제 그냥 몽달씨를 그렇게 단정짓고 있죠. 기억상실증이라는 병까지 얻어놓고서 여태 식다이나 읽고 있는 몽달씨 꼴이 한심했다라고 조금은 어리숙한 시선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죠. 나는 지금 몽달씨가 기억상실에 걸렸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시예요? 라고 또 물어보고 있죠.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시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야? 몽달 씨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몽달 씨가 슬픈 시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그렇지? 몽달 씨의
감정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몽달 씨 지금 슬픈 거예요. 몽달 씨가 헬쑥한 얼굴을 쳐들며 행복하게 웃었다. 슬픈 시라고 해놓고선 웃다니. 나는 이맛살을 찡그리며 몽달 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다 나았어요? 응, 시를 읽으면서 누워있었더니 금방 나았지.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데. 또 한 번 나는 몽달 씨의 형편없는 정신 상태에 실망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또 이제 수특에서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가원에서 수능 특강의 연계 작품을 가져가서 중간 다리를 넣어놓고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날 밤 난 여기 앉아서 다 봤어요. 뭐 했더니 김 반장이 아저씨 쫓아내는 거요 라고 말하죠. 순간 몽달 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에 그 풀려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인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괜스레 팔뚝에 엉겨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여러분 봐봐. 나는 계속 본질을 물어보고 있죠. 나 그날 밤 김 반장이 아저씨 내쫓는 거 다 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몽달 씨는 말을 돌리면서 괜히 상처만 만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몽달 씨의 정서 어때요? 자, 우리가 뭔가 대답하기 싫을 때 그냥 약간 딴 데 보고 먼 산 보고 딴청 피우잖아. 지금 몽달 씨는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쵸?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거를 몽달 씨는 불편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행동 묘사를 통해서 감정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행동 묘사나 대화를 통해서 감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걸 우리가 문학 개념으로 쇼잉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장면적 제시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극적 제시라고도 해요. 이렇게 뭔가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드러내는 걸 우리가 장면적 제시, 극적 제시, 쇼잉이라고 합니다. 앞에 나왔던 여기 텔링과는 반대되는 지점이니까 비교를 잘 해놓으면 좋겠죠?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 그렇지 맞지? 라고 했더니 몽달 씨가 아니야 라고 응수를 했대요. 그래도 몽달 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기억상실증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봐봐. 몽달 씨가 김 반장을 나쁜 사람이라 말을 안 하는 걸 보고 나는 약이 계속 올라요. 왜요? 왜일까? 내일도 아니잖아. 그치? 지금 몽달 씨가 당한 건데 왜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을까? 즉 나는 몽달 씨에게 감정적으로 많이 동화되어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슬프면 나도 좀 슬프고, 저 사람이 나쁜 일 당하면 나도 좀 마음이 안 좋고, 즉, 굉장히 친밀한 관계, 심리적 거리가 매우 가깝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정말로 몽달 씨를 친구로 여기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흐름이 좀 길고 이 작품은 평가원에도 출제가 되었을 만큼 중요한 작품이죠. 작년 수특에 있던 많은 작품 중에 선택된 작품이니까. 그리고 실제 평가원 기출에 출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놓치는 건 없는지 영상이 끝나면 꼭 멈춰서 봐야 돼요.